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세포 분열과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분열은 예전에 배웠듯이 세포가 무작정 커지지 않고 특정 크기가 되면 세포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세포가 잘라지는 것이죠. 세포가 갈라지는 이유는 예전에 염색 실험을 해 보았듯이 세포가 계속 커지다 보면 겉에만 염색이 되지 중심까지 염색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염색이 된단 말은 물질이 교환된다는 뜻이에요. 물질이 교환되지 않는단 말은 중심에서 쌓인 노폐물이나 바깥에서 필요한 영양분이나 산소가 중심까지 공급되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세포는 계속해서 크기만 커지는 게 아니라 특정 크기가 되면 세포가 반으로 나눠지면서 세포가 분열하게 됩니다. 즉 세포가 분열하는 이유는 물질 교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포 분열은 세포 분열 이꼬르 의의가 있어요. 그 의의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세포 분열의 의의는 생장 또는 재생 또는 생식이라는 게 있어요. 생장이란 말은 세포 수가 많아지면서 크기가 커진다는 뜻이에요. 또는 재생이라는 의의가 있는데 재생 같은 경우는 몸에 상처가 생겼을 경우에는 새로운 세포나 조직이 생기면서 새살이 돋는다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세포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새살이 돋아나면서 상처났던 부분을 재생시켜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은 생장하고 재생이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단세포 아메바 같은 경우는 분열함과 동시에 새로운 개체가 형성됩니다. 즉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든다는 뜻이죠. 그리고 정자와 난자와 같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정자와 난자와 같이 생식세포 분열을 통해서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 세포 분열과 통해서 바로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지고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 정자와 난자와 같이 생식세포를 만듦으로써 세포 분열의 의의는 생식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이라는 것은 단위모피당 표면적이 커짐으로써 물질 교환의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에 세포가 무작정 커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X이고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은 두 개의 세포로 나뉘는 거기 때문에 맞고 그 다음에 세포의 크기가 작을수록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커서 물질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시 맞습니다. 그리고 세포 생장과 관련된 세포 분열의 예로는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것은 생식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 동물의 몸집이나 키가 자라는 것은 생장과 관련이 있고 물이 든 컵에 담가둔 양파의 뿌리가 자란다도 역시 식물이지만 뿌리가 자라기 때문에 분열 이꼬르 생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메바는 세포 분열을 통해 새로운 개체가 형성된다. 새로운 개체가 형성된다는 것은 생식과 관련되기 때문에 기역과 리을은 생식과 관련이 있고 니은과 디귿은 생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에서는 여러분들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세포 분열의 의의는 물질 교환의 효율성이었다는 사실과 세포 분열의 의의는 생장과 재생 그리고 생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염색태에 대해서 배우는데 지금까지 방금 세포 분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포가 분열한다는 뜻은 자신이 닮은 유전자를 분열함으로써 계속해서 전달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세포가 분열할 때 그 유전자를 담고 있는 어떤 부분이 너무나도 약하다면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분열할 때 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물체가 매우 단단한 막대 조직이나 매우 단단한 어떤 틀을 갖추고 있다면 유전 정보가 좀 더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염색체입니다. 그래서 염색체에서 중요한 것은 프린트를 통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염색체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염색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람의 염색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염색체의 종류에는 상동염색체, 성염색체, 상염색체, 그리고 남녀 염색체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교과서를 보면 178쪽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 공부할 부분은 염색체의 구성입니다. 염색체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가는 실 모양으로 이렇게 흐트러져 있어요. 이렇게 가는 실 모양으로 흐트러져 있다가 세포 분열을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단단히 묶이면서 막대 모양이 됩니다. 매우 단단해지겠죠. 그래서 염색체 구성을 보면 단백질과 DNA로 되어 있어요. DNA 속에는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즉 유전 물질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색체의 구성은 단백질과 DNA 속에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염색체를 공부할 때는 염색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염색체의 종류에는 일단 염색체는 세포가 분열할 때 나타나는 막대나 끝 모양의 구조물이고, DNA는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유전 물질로 된 이중 나선 구조입니다. 여기에 이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염색 분체라는 게 있습니다. 염색 분체는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하나의 염색체가 두 가닥으로 염색 분체로 구성됩니다. 즉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유전 정보가 2배로 복제되는 거예요. 그림을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염색 분체는 세포 분열하기 전에 똑같은 게 방금 선생님이 그린 이런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대로 복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염색 분체 1개, 염색 분체 1개, 이 염색 분체 2개를 합쳐서 염색체 1개라고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물질이 그대로 복제됐기 때문에 염색 분체는 2개로 취급되지만 염색체는 1개라는 사실, 즉 염색 분체가 1개, 2개가 합쳐서 염색체 1개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똑같은 유전 정보가 복제된 염색 분체는 염색 분체가 2개지만 염색체가 1개라는 사실입니다. 즉 여기도 염색 분체가 하나, 2개지만 염색체 수로는 1개라는 사실. 즉 이 그림에서는 염색 분체는 하나, 둘, 셋, 4개지만 염색체는 하나, 2개에 해당됩니다. 즉 똑같은 유전 정보가 복제되어 있어요.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 1번 그림은 염색체 DNA 유전자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방금 말했듯이 염색 분체는 기억 니은입니다. 염색 분체는 2개입니다. 그런데 염색체는 1개라는 사실,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 니은은 염색 분체, 디귿 같은 경우는 DNA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입니다. 리을은 DNA입니다. 그래서 1번은 기억과 니은은 염색 분체이기 때문에 똑같은 유전 물질이 복제돼서 유전 정보는 같습니다. 그리고 기억과 니은은 부모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은 것이다. 이때 나오는 개념이 상동염색체입니다. 상동염색체는 1개는 엄마에게서, 하나는 아빠에게서 받은 겁니다. 항상 쌍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쌍동염색체예요. 그래서 상동염색체는 항상 쌍으로 다닌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동 염색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염색 분체는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염색 분체 두 개가 합쳐져서 염색체 한 개, 아빠한테 받은 거고, 염색체 두 개가 합쳐져서 염색체 한 개, 엄마한테 받은 겁니다. 그래서 모양과 크기가 비슷한 염색체 두 개가 쌍으로 다니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입니다. 상동 염색체는 염색 분체는 하나, 둘, 셋, 넷, 염색 분체는 4개고 염색체는 2개, 모양과 크기가 같습니다.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한테 물려받은 겁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염색 분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았다. 이것은 상동 염색체에 해당되는 뜻이기 때문에 2번은 틀립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염색체는 세포가 분열할 때 나타난다. 방금 말했죠. 염색체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가는 실 모양으로 흐트러져 있다가 세포가 분열하면 이런 것들이 단단히 묶여서 막대 모양과 같이 단단한 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맞고, 디귿 같은 경우는 유전자입니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부위겠죠. 그래서 맞고, 리을 같은 경우는 유전 물질은 DNA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염색체의 구성은, 사람은 46개의 체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세포는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예요. 그래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의 세포는 무조건 46개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사람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근데 남, 여가 다릅니다. 선생님이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사람의 염색체는 상동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즉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 즉 상동 염색체는 염색체가 2개입니다. 그래서 쌍으로 말하면 23쌍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의 염색체, 즉 이것은 여자이고 이것은 남자의 염색체에 해당됩니다. 쌍으로 말하면 한 쌍, 두 쌍, 세 쌍, 즉 세 쌍은 6개에 해당됩니다. 이걸 쭉 합치면 총 23쌍이니까 46개의 염색체이고 남자도 역시 46개입니다. 그런데 1번부터 22번까지는 남녀가 모두 같습니다. 즉 22쌍까지는 모두 염색체가 같습니다. 즉 22쌍이라는 것은 44개의 염색체가 남녀가 같기 때문에 이때를 우리는 상염색체라고 합니다. 왜? 남녀가 같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2개, XX와 XY, 염색체 2개는 다릅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XX고 남자 같은 경우는 XY입니다. 그래서 XX와 XY는 남녀를 구분해 주기 때문에 나머지 2개는 한 쌍은 성염색체라고 구분합니다. 문제를 통해 살펴보면 22쌍의 상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맞죠? 1번 한 쌍부터 22쌍까지는 남녀가 염색체가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성염색체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XX입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고, 상동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염색체의 유전 정보는 서로 같다. 방금 말했듯이 상동 염색체는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거기 때문에 남녀, 엄마 아빠의 염색체 구성은 같지 않습니다. 디귿에 대한 설명은 염색 분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포 분열과 세포 분열의 의,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을 할 때 나타나는 염색체의 구성, 염색체의 구성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단백질과 DNA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염색체의 구성, 남녀가 한 쌍부터 22쌍까지는 같았고 마지막 2개 XX, XY 성염색체는 달랐다는 사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고, 상동 염색체와 염색 분체, 상동 염색체는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기 때문에 염색체 구성이 다릅니다. 염색 분체는 세포 분열 전에 유전 정보가 똑같은 게 복제됐기 때문에 염색 분체는 유전 정보가 같습니다. 하지만 염색 분체 2개는 염색체 1개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